바그너 오페라 뉴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거. 이 뉴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거는 연대적으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와 대작 니벨룽겐의 반지 중간에 끼이는 3막의 희극이다. 마이스터 징거란 말을 명가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명인의 가수라는 뜻은 아니다. 그들은 가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업은 따로 가지고 있다. 대체로 유럽 중세의 음악은 그리스도교의 교회 음악이 지배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속적인 음악은 겨우 성장하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세속 음악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트루베르나 트루바두르 등의 영향을 받아서 12세기 중엽부터 미네쟁거라고 하는 기사계급의 음요 시인의 손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세에서 근세로 옮아가는 과도기가 되면 이 기사 시인의 영향이 일반 민중 사이에도 널리 번져갔다. 다만 이전의 미네쟁거들이 궁정에서 궁정으로 옮겨 다니며 기사도 정신과 이상적인 여성상을 찬미하는 노래를 주체로 하고 있었음에 대해서 새로운 민중의 음유 시인은 형식상으로는 미네쟁거의 것을 계승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종교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13세기 중엽의 일이었다. 14세기에 들어서자 이들 민중 음유 시인들은 편력을 하지 않고 한마을에 정착하여 각기 유파를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파는 먼저 라인강 상류 지방의 여러 도시에서 생겨 차차 도나우 강을 따라 번져나가 뉴른베르크까지 퍼지게 되었다. 15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뉴른베르크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의 전성지였던 것이다. 그런데 중세 말기 특히 남부 독일에서는 자유도시라고 불리어진 제국 직속의 여러 도시가 많이 만들어져 시민의 자치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게 되었다. 시민계급의 대두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정을 시민계급이라고 불리어진 부유한 상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직업을 가진 지기인들은 필연적으로 단결해서 이에 대항하고 자기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조합제도가 발달한 것이다. 이것은 원래는 광범하고 종합적인 것이었는데 얼마 안 가서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로 구성되게 되었고 같은 직업을 가진 지기인이 좁은 마을에 난립해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합 조직은 우두머리, 마이스터, 직인, 도제의 세 가지 신분으로 나뉘어져 말하자면 주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마이스터는 작업장, 도구, 재료 등을 가지고 있고 엄격한 수련의 결과로 이룩되는 것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마이스터는 궁정의 어용 직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마이스터 밑의 직인은 먼저 도제로서 우두머리 집에서 여러 해 살고 소위 도제 생활을 보낸 다음 그 기술이 인정되어 직인 자격증 같은 것을 받아야 겨우 직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통은 직인이 된 다음에도 우두머리 밑에서 기술과 정신을 연마하고 외국에 나가 수업하는 편력 시절을 보낸 다음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시작품을 조합에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이것이 합격하면 직인은 우두머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제에서 우두머리까지 올라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뉴른베르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속적인 민중 가인들의 본거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뉴른베르크는 자유도시였다. 그래서 뉴른베르크에서는 우두머리들이 인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노래 실력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 초기에 정착한 민중 음유 시인들은 자기들이 부르는 노래는 문법, 수사, 논리, 산술, 기하, 음악, 천문 등 7가지 학문 지식이 종합되었을 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유파에서 노래를 수업한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교양을 지니게 되었고 뉴른베르크에서는 노래를 잘 부른다는 것은 우두머리로서 알맞은 교양을 갖춘 증거로
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노래의 경우도 가수의 길을 마스터한 사람을 마이스터라고 불렀기 때문에 마이스터 징거는 직인의 우두머리인 동시에 노래의 명인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래에도 조합이 만들어져 우두머리, 시인, 가수, 제자, 견습이라는 5가지 계급이 생겼다. 이 조합이 가장 융성했던 시대는 1540년 경으로 250명의 조합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우두머리의 대부분은 매너리즘에 빠져 예술적으로 향기 높은 노래에서 저 가는 것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한 때 바그너의 누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거의 주인공 한스 작스 1494년부터 1756이 나타난 것이다. 마침 이 시대에는 마르틴 루터 1483부터 1756 통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시대로 인간성의 고향을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작스는 이때 6,000개의 시가를 쓰고 시사 문제에서 신화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소재를 사용해서 당시 마이스터 징거의 세계에 신풍을 불어 넣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그너는 이 한스 작스를 예술적 창조력에 뛰어난 국민정신의 치의 인물로 보고 이러한 뜻에서 명인 인체하는 시민적 속물에 대립되는 인물로 묘사하였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바그너는 실제로는 당시 대립이 심했던 비평계의 거물 한슬릭과의 관계를 이 작품에서 암시하려 했다. 한스 작스를 자기 자신으로 비유하고 한슬릭은 심술궂고 재능이 없는 베크메서를 비유시킴으로써 반대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오페라를 개척해 나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그려보려고 했던 것이다. 또 트리스탄 작곡 전에 인연을 끊었던 마틸데 베젠덩크 부인에 대한 추억도 여기서 연결시켜 보고 있다. 바그너는 마이스터 징거의 가사나 그 조직에 관해서는 상당히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이 오페라 속에서 작스로 하여금 이야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 오페라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이 오페라는 우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마이스터 징거의 음악적 신뢰에 대해서는 이 오페라에서 알 수 없다. 물론 그것은 단선율의 유형에 기초를 둔 단순한 것이었음에 틀림없겠지만 바그너는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여기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또 그 형태를 이 오페라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바그너는 이 오페라의 대본을 쓸 때 E.T.A. 호프만의 술통장수 마르틴 우드머리와 그 도제들 1818년 다인하르트 시타인의 휘곡 한스 작스 1829년 로르찡의 오페라 한스 작스 1840년 등을 조사하여 여기서 여러가지 영향을 받았다. 바그너는 지금까지 중세의 전통이나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많은 작품을 써왔는데 여기서는 실제의 인물을 취급했으며 다른 작품같이 빈간적인 초인적인 힘과 신비성을 주제로 하지 않고 현실과 인간의 실력과 인간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이 거의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데 반해서 여기서는 밝고 명랑한 독일 시민계급의 예술을 구가하는 결말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희극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또 전작인 트리스탄과 비교하면 트리스탄의 극단적인 반응계법 대신에 여기서는 시원스러운 오는계법으로서 시장조의 조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선적인 대입법 대신에 명료한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바그너의 작품으로서는 이 누른베르크의 마이스터 징거는 하나의 독특한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이 대본의 초안에 적수한 것은 타노이저를 완성시킨 지 3개월 정도 지난 1845년 7월이었다는 사실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그너는 쥐리 망명 시절 1849년부터 64년에 철학적 사세 끝에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극우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소위 종합예술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만큼 이미 타노이저의 완성 후에는 고대 그리스 연극의 관례에 따라 비극인 타노이저 다음에는 희극적인 것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마이스터 징거의 초안을 썼던 것이다. 그런데 바그너는 사랑의 강한 힘으로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 결국 인간적인 죄를 구제한다는 주장을 추구하는 방향을 타노이저 이후에도 계속 밀고 나갔기 때문에 마이스터 증거의 완성은 늦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베젠동크 부인과의 연애와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의 영향을 받아 죽음의 동경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트리스탄으로 바그너는 일단 종래의 추구해왔던 방향이 갈 때까지 간 셈이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트리스탄을 완성시키고 나서 1859년 경제적인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지에서 지휘 활동을 하게 되는데 1861년에 파리에서 개작한 타노이저를 상연한 결과 실패를 보고 말았다. 이러할 때 바그너는 새로운 투지를 불태우고 마이스터 증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해 1862년에는 바그너의 추방이 해제되고 바이에른 국왕이 원조의 손길도 뻗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마이스터 증거의 완성이 늦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바그너는 회극적 요소를 더욱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 인물을 주역으로 등장시켜 독일인에게 직접 호소하려 했지만 바이에른 국왕의 원조로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예술적으로는 아직도 반대자의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서민 예술의 항구성을 찬양함으로써 이들 반대자의 입장을 비난하기도 했던 것이다. 작곡의 경과 1835년 바그너는 뉴른베르크를 방문했다. 여기서 실제로 조사한 마이스터 증거의 가창법은 제2막의 끝에서 채용하고 있다. 1845년 7월 16일 마이스터 증거의 대본 초안을 산문 형식으로 써두었다가 1861년 가을에 이를 기초로 대본을 착수, 이듬해 1월에 완성시키고 이어서 그 작곡에 착수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전주곡을 완성,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이를 연주하였다. 1864년 5월에 뮌헨 바이에른 국왕의 원조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국왕으로부터 니벨룽겐의 반지를 빨리 완성시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이스터 증거는 표면적으로 다시 중단되게 된다. 그러나 반대자의 방해를 받아 이듬해 뮌헨을 떠나 스위스로 이사하고 66년에 들어서서 트립젠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마이스터 증거를 착수했다. 그리하여 6월에 제1막, 10월에 제2막, 67년 2월에 제3막을 대충 끝내고 스코어는 10월 20일에 완성되었다. 초연 1868년 6월 21일 뮌헨의 궁정국민극장에서 한스 폰 빌로의 지휘로 초연되어 대호평을 얻었다. 이때 한스 작스 역은 프란츠 베츠, 발터 역은 프란츠 나바우어, 메크메서 역은 구스타프 헤르젤, 다비드 역은 안톤 슈로사, 에바 역은 마틸데, 말링거가 각각 맡았다. 연주시간 각막이 대체로 1시간 15분 정도, 합계 약 3시간 45분, 악기 편성 피콜로, 플루트 둘, 오버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혼넷, 트럼펫 셋, 트럼본 셋,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심벌즈, 큰북, 글로켄시필, 하프, 라우테, 현압주, 그 밖에 무대 위에서 야경이 사용되는 풀피리, 혼, 약간의 트럼펫 및 북 등 대본, 독일어, 작곡자인 바그너 자신이 지필, 등장인물 한스 작스, 구두방 주인, 파이트 포그너, 금세공사, 쿤츠 포겔 개장, 무피 직인, 콜라트 나티갈, 주물 직인, 징크스트 맥크메서, 시의 서기, 프리츠 코트너, 빵 직인, 발타잘 쫄은, 주석세공사, 울리히 아이슬링거, 향료 직인, 아우구스틴 모자, 양복 직인, 헤르만 오르텔, 비누 직인, 한스 시바르츠, 양말 직인, 한스 포르츠, 동세공사, 이상 12명은 마이스터 증거, 말터 폰, 시토르찡, 플랑켄 출신의 젊은 기사, 다비드 작스의 도제, 에바, 포그너의 딸, 막달레네, 에바를 시중드는 하녀, 야경꾼, 그 밖 여러가지 조합의 남녀 시민, 도제, 아가씨들, 군중 등 때와 곧 16세기 중엽, 뉴른베르크,
전주곡 시장조 4분의 4박자로 극히 중형을 유지한 속도로라고 독일어로 지정되어 있다. 먼저 전 관현악이 힘차고 당당하게 마이스터 징거의 동기 악보 1, 악보 1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고조된 후 먼저 플루트로 시작하여 부드러운 선율이 표정도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디오의 오페라에서 발터와 에바의 사랑의 정경의 동기 악보 2, 악보 2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대입법적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바이올린이 스타카토로 하강하면 금관을 주체로 해서 명랑한 기분으로 마이스터 징거의 행진의 동기 악보 3, 악보 3이 연주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에 계속해서 현의 마이스터 징거의 예술의 동기 악보 4, 악보 4가 등장한다. 차차 대입법적으로 두터워가고 이 서민 예술을 찬양하듯 큰 클라이맥스를 이룬 다음 현이 목관과 혼의 대입법을 수반하여 작업의 동기 악보 5, 악보 5를 낸다. 이어 곡은 2장조가 되고 바이올린은 사랑의 동기 악보 6, 악보 6을 우아하게 연주한다. 그 뒤로 바로 바이올린에 의한 정렬의 동기 악보 7, 악보 7이 계속된다. 이것이 잠시 계속되어 고조되어 나가다가 갑자기 목관이 마이스터 징거의 동기를 경쾌하게 연주하기 시작하고 곧 여기에 현에 의한 정렬의 동기가 얽히기 시작한다. 이윽고 저음의 현에 명랑한 동기 악보 8, 악보 8이 들끓기 시작하여 음악은 점차 입체적으로 되어간다. 그러던 중 그 정점에서 금관과 저음면이 당당히 마이스터 징거의 동기를 내고 여기에 사랑의 동기와 행진의 동기 악보 3, 악보 3이 대입법적으로 참가하고 또 예술의 전기 악보 4, 악보 4도 들어서서 멋진 긴장감을 고조시켜 나간다. 최후에는 행진의 동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주곡을 끝맺고 그 최후의 화음으로 제1막이 시작된다.